안녕하세요. 학술문화처 기록관리팀 정진주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오늘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교내 모든 부서의 그룹웨어 문서함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전년도의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처리 그대로 복사되어 예년과 동일하게 사용해 오셨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올해의 문서함, 그러니까 현재 쓰시는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처리 복사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처리 그룹웨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 배경과 그룹웨어에 적용된다는 기록물 분류 기준표라는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표가 적용된 이후 그룹웨어 문서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끝으론 예정된 후속 조치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3년 전인 2020년 우리 대학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검 이후 화면과 같은 조치들을 요구받았었죠. 크게 살펴보자면 우선 기록관리를 전담하는 주무부서가 없으니 기록관리 팀을 설치하라는 것, 또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교내 기록관리 규정을 제정하라는 것 등 기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기록의 생산, 등록, 폐기, 이관 등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록관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시험 답안지 일부를 자택 쓰레기 처리장에 파기한 교수님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사례가 있었죠. 또 입시 등 대학의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선 직원 선생님들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으신 케이스도 있었고요. 모두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겠는데요. 신설될 기록관리팀에서 교내 전 부서의 단위 업무와 보존기간을 통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론 교내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기록관리팀은 2021년 신설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책임자 및 문서고 지정 등 부서 단위의 기록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제정하여 기록관리 규정과 시행 세칙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또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리, 등록, 폐기, 이관 등의 사업을 작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기록관리의 필요성 및 실무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교육은 물론 작년과 올해 두 차례의 실태 점검을 통해 150여 개 부서를 방문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젠 저희 기록관리팀에서 교내 전 부서의 단위 업무와 기록물처를 통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그룹웨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턴 그룹웨어에 적용된다는 기록물 분류 기준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분류 기준표란 한마디로 일관된 기록 관리를 위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팀은 휴가원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 어느 팀은 연구로 한다던가 또 어느 팀은 휴가철이라고 했는데 어느 팀은 복무철이라고 한다면 일관적이지 않은 기록 관리일 겁니다. 기록물 분류 기준표는 이러한 단위 업무와 기록철명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고 법에 맞는 보존 기간을 명시하는 등 기록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표입니다. 저희 팀은 작년 2022년에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만들었고요. 사실 이 표는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업무부서 선생님들과 저희 기록관리팀이 협력해 더 채워나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최종본은 그룹웨어 첫 화면 하단에 그룹웨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 상단의 공지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기록물 분류 기준표 전체를 엑셀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만들면서 저희는 교내 모든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여 단위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공통 업무와 특정 부서만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로 구분하였고 공통 업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행정 공통 업무, 그리고 교육기관 부서들이 주로 수행하는 교육행정 공통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부서들이 주로 수행하는 연구행정 공통 업무
업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 업무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적인 보존 기간을 명시하였고, 단위 업무 하위로는 표준적인 기록철명을 제시하여 부서들이 통일성 있게 기록철 이름을 지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단위 업무 아래에 하나의 기록철만 있을 수도 있고, 인턴 및 근로장학생 관리라는 단위 업무처럼 단위 업무 하나에 2개 이상의 기록철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기간은 기록철이 아닌 단위 업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단위 업무에 속해 있다면 그게 몇 개의 기록철이든 모든 기록철의 보존 기간은 동일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내에서 선생님들이 수행하시는 업무는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공통 업무와 특정 부서만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로 나뉘고, 공통 업무는 다시 일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수행하는 일반행정 공통 업무와 교육기관이 주로 수행하는 교육행정 공통 업무, 그리고 연구기관이 주로 수행하는 연구행정 공통 업무로 나뉩니다. 교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엔 이전 연도의 문서함이 자동으로 복사되지 않고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처리 반입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던 엑셀이 전부 다 반입되는 건 아니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항목인 일반행정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만 반입됩니다. 일반행정은 당연히 모든 부서에 반입되고요. 고유 업무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게 반입될 겁니다.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일반행정 공통 업무로 전부 해결된다면 별도로 반입되는 고유 업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는 교육행정 공통 업무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이건 자동으로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보시면서 직접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만드시면 됩니다. 연구기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서가 교육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는 자동으로 반입된 것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보면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업무 중 일반행정입니다. 일반행정엔 45개의 단위 업무와 55개의 기록물 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모든 부서의 문서함에 공통적으로 반입됩니다. 하지만 그중 분명 쓰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일반적으로 많은 부서가 수행한다 해도 우리 부서는 하지 않는 일이 무조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일반행정 공통 업무 중 우리 부서는 회계관리 업무만 하지 위원회 운영이나 기금 운용은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해당 기록철은 기록물철 관리 메뉴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반입된 단위 업무와 기록철을 모두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실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유 업무인데요. 우선 저희가 선생님들 부서의 고유 업무를 분석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 학기 초 인사팀에 제출하시는 업무 분장표와 지금 현재 그룹웨어에서 사용 중이신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 데이터를 3개년치 정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만들었고, 기준표 초안은 전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 이견이 있으신지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신율이 좀 저조하긴 했지만요. 보이시는 화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한 고유 업무의 일부입니다. 현업과 크게 상이한 내용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기준표 사업을 한 게 벌써 작년이니 1년 사이에 바뀐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설된 조직이라면 기준표 자체에 아예 반영이 안 됐을 거고요. 이런 경우 저희 기록관리팀에 알려주시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업데이트하면 되니 알려주세요. 만약 일반행정 공통 업무로 부서에서 수행하시는 업무들이 전부 커버된다면 별도로 반입되는 고유 업무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부서가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교육행정 공통 업무입니다. 교육행정은 자동으로 반입되지 않으니 아마 교육기관에 속하는 부서에서는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보면서 교육행정에 해당하는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직접 추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행정과 고유 업무가 자동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에 속하진 않지만 우리 부서가 필요한 항목이 교육행정에 해당한다면 직접 해당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교 운영 같은 경우 꼭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행정 공통 업무도 마찬가지겠죠. 주로 연구기관 부서들이 필요하다면 추가하시겠지만 연구기관이 아닌 부서여도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보시면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발간 업무 관리 같은 단위 업무는 연구기관이 아닌 부서도 많이 수행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반입된 일반 행정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에선 쓰지 않을 필요 없는 걸 삭제하시면 되고,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보시면서 직접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우리 부서의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은 이렇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 공통 업무와 우리 부서의 고유 업무, 이 두 개는 자동으로 반입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 부서에서 직접 추가한 교육 또는 연구 행정 공통 업무, 이렇게요. 반입된 기록물 철의 이름은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쓰셔야 하지만 일부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 당연히 적절한 명칭으로 바꾸셔야 할 거고요. 괄호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론 최대한 수정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지만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 운영철 또는 교류 협력철이 기본이지만 제도 이름을 꼭 철명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록관리 규정 운영철처럼, 또는 교류 협력 프로그램 이름을 꼭 밝혀야 한다. 서울 기록 폐허철처럼 하는 경우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 운용철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는 운영하는 기금이 여러 개고 반드시 구분해서 문서를 관리해야겠다 하신다면 기존에 반입된 기금 운용철은 금호 기금 운용철로 바꾸시고 동일한 단위 업무 아래 새로운 기록물 철을 만드시면 됩니다. 새롭게 만드는 기록철명은 현대 기금 운용철 등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제는 실제로 기록물 분류 기준표가 반입된 그룹웨어 문서함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문서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문서함에서 단위 업무 관리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현재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주어진 단위 업무, 기타와 우리 부서에서 직접 만든 단위 업무들이 보이시죠? 기록물 분류 기준표가 적용되면 현재 페이지는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전자결제 문서함의 단위 업무 관리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 우리 부서가 써온 단위 업무는 전부 사라질 거고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주어지는 일반 행정 공통 업무 총 45개와 하늘색 폰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 고유 업무가, 개수는 다르겠죠. 부서에 따라 고유 업무가 검정색 폰트로 표기되어 반입돼 보이실 겁니다. 이제 다시 현재 그룹웨어로 와서 기록물 철 관리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부서가 현재 쓰고 있는 기록물 철들이 보이실 텐데요. 내년엔 이 기록물 철들이 전부 사라지고 새롭게 반입된 철들이 보이시겠죠. 다시 테스트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록물 철 관리 메뉴를 보시면 전 부서에 공통으로 반입된 일반 행정은 하늘색 폰트로 표기될 거고요. 부서에 따른 고유 업무는 검정색 폰트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위의 기록물 철이 이렇게 리스트업 될 거고요. 사용하지 않을 필요 없는 기록물 철이 있다면 이 메뉴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단위 업무 관리 메뉴에서는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록물 철 관리 메뉴에서만 삭제하셔도 실제 공문을 편철하는 문서함 트리에선 안 보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서가 사용하지 않는 일반 행정 공통 업무가 있다면 이 메뉴에서 기록 철을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편철하실 때 보게 될 문서함 트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물 철별 문서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위 업무 중 하늘색은 일반 행정 공통 업무, 검은색은 고유 업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전 화면 기록물 철 관리 메뉴에서 필요 없는 건 삭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추가해야 할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이 있을 때 어떻게 추가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업무를 생성하는 법 자체야 이미 부서에서 늘 해오신 일이니 주의할 점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부서가 그동안 학술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서의 고유 업무엔 이와 관련된 단위 업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학술 행사를 주관하게 됐다면 먼저 그룹웨어 문서함에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만드셔야겠죠. 그럴 땐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서 먼저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컨트롤 F 키를 사용해 행사라는 키워드로 단위 업무를 살펴보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행정 공통의 학술행사, 학년도 학술행사철 이 단위 업무와 기록물철을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신규 버튼을 누른 뒤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참고해 오른쪽 공란 정보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단위 업무 설명엔 단위 업무명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보존기간은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서 제시된
준영구를 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기간 책정 사유는 필수값이 아니니 안 쓰셔도 되지만 쓴다면 기록물 분류기준표 참조 정도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정렬 순서는 해당 단위 업무가 우리 문서함 트리에서 몇 번째로 오길 바라는지 입력하시면 되는데 공란으로 두시면 기본적으로 가나다 순 정렬이 됩니다. 색깔 폰트 안에서 가나다 순, 검정색 폰트 안에서 가나다 순이 기본 정렬이고요. 단위 업무만 생성한다고 공문을 편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록물 철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기록물 철 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 기록물 철을 추가하고자 하는 단위 업무를 검색 및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물 철 이름엔 기록물 분류기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기록철명을 따라서 학년도 2023 학술행사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록물철 관리 이 메뉴를 보시면 담당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그룹웨어에서는 해당 기록철을 만든 선생님 이름이 담당자로 되지만 내년 자동 반입되는 기록물철의 담당자는 부서원 중 한 분이 임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서의 기록관리 책임자 선생님이시긴 하겠지만 책임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서는 임의로 담당자가 정해졌을 겁니다. 업무하시는데 이 담당자 이름이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엔 기록물 철명을 더블 클릭하여 팝업으로 뜨는 정보창에서 담당자 이름 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예정된 후속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처리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문을 작성해 바로 상신 올려야 하는데 올해 생긴 신규 사업이라 이와 관련된 단위 업무나 기록물 처리 자동으로 반입되지 않았다. 또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찾아봐도 적절한 게 없다 하신다면 우선 임의대로 만드세요. 우선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만들어 공문 편철 먼저 하시고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해당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만들어 달라는 신청을 기록관리 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까 기록물 분류 기준표 전체 파일을 확인하셨던 그룹웨어 매뉴얼 게시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게시글에 구글 링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내용들은 저희 기록관리팀 검토를 거쳐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수정 반영되고 이는 기준표의 개정판으로서 학술문화위원회의 의결 또는 보고를 거치게 될 겁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하신 선생님께 저희가 별도 연락을 드릴 테니 우선은 기준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꼭 이 구글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표 수정 사항이라 신청이 필요한데 안 하신 경우 또 문서가 적절한 기록철에 편철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저희 기록관리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필요하면 기록 철명을 수정해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록 철명을 수정하는 거지 단위 업무나 보존 기간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 철명을 수정할 때마다 신청하려니 너무 신청할 일이 많아 번거롭진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수정할 때마다 또는 새로 뭔가를 만드실 때마다 모든 걸 다 신청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록물 분류기준표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신청을 안 하셔도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현 슬라이드에 보이는 예시들은 모두 확정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반입된 기록물 철은 2024 복무관리철 하나인데 우리 팀은 반드시 복무관리의 종류를 나누어 기록물 철을 여러 개로 운영해야겠다 하는 경우 복무관리라는 단위 업무 아래에 기록물 철을 추가해 종류별로 예를 들어 휴가, 연장근로, 출장 등 여러 개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서에서 편의를 위해 추가하신 거니 굳이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상담철 같은 경우에도 상담 학생의 학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고유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Y대계 고유 업무인데요. 해당 단위 업무 중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 행사엔 2024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 행사철 하나만 있죠.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을 해 운영해야겠다 하시는 경우 부서에서 철 하나를 더 생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기록물 분류기준표 개정까진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업무, 공모전
사전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해당 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서는 자동으로 반입된 기록물 철 중에 편철을 못한다 하는 경우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까지 모두 새로 만드셔야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록물 분류기준표 수정 업데이트가 필요하니 신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선 당장 공문을 편철해야 하니 부서에서 임의로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철을 만들어 업무하시고 사후에 신청해 주세요. 저희는 신청하신 내용을 보며 입력하신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단위 업무와 기록철 이름의 수정, 그리고 보존기간 재책정 등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존기간의 경우 법령에 맞게 책정해야 하니까요. 원칙은 반입된 단위 업무와 반입된 표준 기록철명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편의상 꼭 수정해야 하는 경우 부서에서 알아서 수정 또는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저희에게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새롭게 추가된 경우, 또 흔치는 않겠습니다만 기록물 분류기준표 내용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수정하고자 하시는 경우엔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예년에 기록철이 복사되어 새해가 되어도 신경 쓰실 것 없이 편하게 업무하셨겠지만 내년 2024년엔 문서함에 이런 큰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기록물 철명을 다듬는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요. 그치만 다르게 말하면 내년 초 한 번만 이런 작업을 해주신다면, 다시 말해 법정 기준에 맞게 세팅된 단위 업무와 기록물 처리 다시 또 매년 복사될 거니까요. 내년 초 한 번만 이 과정을 거쳐주신다면 2024년 이후부턴 다시 편하게 문서함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그룹웨어 적용과 관련하여 추진 배경부터 후속 조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기록관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